네, 전일의 패닉을 비웃듯 코스닥 시장도 함께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눈에 띄는 특징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원익 IPS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의 상승이 단순히 지수가 올랐기 때문일까요? 시장은 아니다. 그들만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한 종목씩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9%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삼성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삼성과의 협력 관계만이 부각됐다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콜옵션 행사가 임박했다라는 기대감이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협력이 아니라 삼성의 로봇, 그 본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80만 원 기대감까지 다가가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현재 상승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주체는 기관 투자자들인데요. 이 기관 투자자가 2차 전지, 로봇 등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주도 섹터들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부채 비율이 7%, 유보율이 1200%라는 압도적인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관 자금 유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반도체 그 소부장 안에서 원익 IPS가 대장주의 역할을 하며 급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익 IPS의 상승에도 삼성전자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는데요. 삼성전자의 전략 재편수의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력 반도체 부문을 축소하고 HBM4와 2나노 공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원익 IPS의 주력 제품이 증착 장비인 만큼 여기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낸드의 부활, 낸드 가격의 상승을 따라서 원익 IPS 역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해봐야 한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출 1조 원까지 전망을 해봐야 한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익 IPS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현재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1년 사이 4배 가까이 오른 종목입니다. 주가 상승률 305.3%에 달할 만큼 시장에서 말 그대로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조금 아쉽습니다. 0.1%에 그치면서 그래도 배당보다는 성장,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PER도 보시면요. 30.09배에 달하고 있는데요. 평균 PER이 10배 반에 조금 높은 상황이죠. 이 투자자들이 지금보다는 미래에 약 돈을 3배 가까이 더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듯 싶습니다. 원익 IPS 투자 지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두 기업 과연 오늘 투자자들이 왜 열광하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또 코스닥 시장 시그널과 기업 들어가겠고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고 원익 IPS. 네. 자, 하나씩 보죠. 뭐 사실 오늘은 어저께 하락이 좀 과도했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거라서 네. 딱히 뭐 어디가 더 좋다 안 좋다 뭐 이슈가 있다 없다 말하기 좀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상대적으로 그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8% 정도 오르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콜옵션 행사를 할 수 있다. 뭐 지금 삼성전자 비중이 36%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대 50%까지 이상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삼성전자가 콜옵션을 행사한다고 해서 주가가 엄청 그 높게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싸게 사는 거잖아요. 네. 이미 삼성전자는 상당히 싸게 사는 거고 어. 뭐 기존의 주주는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현재 주식을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 콜옵션 행사가 이런 공개 매수하고 개념하고 다르다. 하지만 이제 투자자분들은 삼성전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3%가 52%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거의 삼성전자 그룹 계열사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아예 편입이 된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어떤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메디슨도 뭘 인수하지 않았나요? 네, 뭐 그런 수술용 네. 뭐의 그 기계들? 기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약간 산업용 스마트 팩토리용이든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원래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의료용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품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의료용 로봇 시장이 커질 휴머노이드. 거라는 네. 전망은 누가 봐도 그건 뭐 그렇죠. 명확하니까. 휴머노이드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다 완성이 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는 뭘 하겠다 한 기업도 있고 어떤 회사는 뭐 제품이 출시가 된 것도 있지만 특정 그 관련된 제품이라든지 부품이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은 뭐 그냥 스마트 팩토리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휴머노이드 언저리까지 대부분의 로봇을 다 만들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시장만 형성이 된다라면 충분히 매출로 전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레인보우 매트릭스의 로보틱스의 그 뭐냐 죄송합니다. 로보틱스의 그 PER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팔면은 LG전자를 살 수 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네, 나오고 하니까요. PR 얘기는 언제 한번 해드렸는데 지금 7,000배까지 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빠르게 올라와야 네. 이 PR 배율이 낮아질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7,000배는 사실 뭐 말이 안 되는 네. 수치이긴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올해 아마 전망하기로는 영업이익을 한 1,000억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빠르게 낮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000억을 봐도 현재 시가총액을 따지면 150배이기 때문에 낮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사실은 로봇 주식에서 후발주자 형식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인 거예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거거든요. 다른 기업들 막 사실은 몇 배 이렇게 올라올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전혀 현대차 아틀라스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없다가 한 2주 전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저는 일단은 뭐 이런저런 걸 다 따질 게 아니라 한 100만 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비싸긴 하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의 작년부터 약간 변화가 된 건 뭐냐면 예전에는 한 10만 원 가면 적당하지 하던 주가가 한 50만 원 가고 네. 뭐 한 3, 40만 원 가면 적당했었다는 그 주가가 한 100만 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 흥분에 의해서 순간적인 어떤 과몰입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일부 있겠습니다만은 실적이 받쳐지거나 성장성이 이제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기업이 많은 거거든요.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100만 원 갔었고 뭐 전력기기 관련해 가지고 저기 효성중공업이 네네네. 300만 원을 100만 원 돌파하고 나서 300만 원까지 언저리까지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본다라면 뭔가 트렌드가 변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 대해서 함부로 논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면서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한 어떤 로봇에 대한 어떤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의 콜 옵션 행사가 임박했다. 이렇게 이 내용이 좀 주가를 또 끌어올리는 것 같고 제가 삼성이라면은 다른 거 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나오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가격 이상 올라가면 삼성전자 콜옵션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작년 가을 이후죠. 가을 이후에는 삼성 로보틱스 이름 바뀐다. 뭐 이런 걸로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시장은 뭔가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돼서는 이제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찾다 보니까 뭐 그게 없으면 뭐 삼성 관련된 이슈를 계속 덮어 씌우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삼성 프리미엄이 또 겹쳐지다 보니까 뭐 지금 77만 원, 뭐 80만 원인데 100만 원이라고 하는 것도 뭐 사실 가격이라는 의미에서는 밸류에이션은 좋지 네. 하더라도 페어 밸류는 뭐 우리가 모르겠고 그렇죠. 우리가 모르겠고는 저도 모르겠고 네. 하여튼 그냥 그렇다. 네. 시장의 흐름대로 시장 매매 레인보우 로보틱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전략은 하여튼 매수 그냥 네, 저는 매수인데 어쨌든 뭐 오늘 급등한다고 해서 막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쨌든 저는 2월 달은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 시장이 약간 어제 오늘처럼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약간 조정을 준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은 원익 IPS로 들어왔는데요. 오늘 뭐 하여튼 뭐 다 반등을 넘어서 폭등이다 보니까 뭐 급등이다 보니까
참 별로 할 말이 없는데 네. 하여튼 원익 IPS는 가는 뭐- 길을 또 계속합니까? 네, 뭐 원익 IPS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쪽은 계속 좀 봐야 한다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뭐랄까요, HBM5로 갈수록 어쨌든 이 증착 장비 쪽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엔비디아가 요청하는 것은 단수는 높이되 두께는 높이지 말아달라. 근데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전략이 좀 다르죠. 하이닉스는 기존의 라인, 그러니까 공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어느 정도 자기들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이미 뒤쳐져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보다 한 단계 앞선 선단 방식으로 이것을 좀 타개하려고 하죠.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약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들, 약간 위험 리스크가 좀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을 한다라면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증착이라든지 본딩장 TC 본더 관련해서의 어떤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익 IPS가 다시금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은 뭐 앞에서도 브리핑 한번 해주셨지만 작년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작년에 한 2만 원 하던 주가가 한 7, 8만 원까지 올라왔고,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반도체주가 한 2주 전부터 한 소부장이 이제 불을 뿜으면서 한 30-40%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원익 IPS도 한 50% 올라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감은 좀 있을 수 있는 구간이에요. 단기적으로 한 50%가 한 일주일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저는 이 그 증착 관련해 가지고 시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원익 IPS가 기술력이 높고 이미 삼성 쪽에 매출 비중이 많다라는 부분들, 또 삼성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설을 좀 하고 있고 관련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삼성전자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관점을 보는 것이고, 저는 일단은 한 15만 원까지는 좀 상승 룸을 좀 열어놓고 조정식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익 IPS도 매수 전략 네, 유지. 매수. 네. 자, 오늘 뭐 다 오르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돌부리에 걸린 기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실리콘2 네. 마이너스 14% 급락. 이게 실리콘2는 이제 그 구다이 글로벌, 글로벌. 미국 유통사를 직접 인수한다는 뉴스에 1,000억에 실리콘2가 인수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실리콘2는 악재가 되는 건가? 그렇죠. 왜냐하면 실리콘2가 이제 유통하고 있는데 구다이벌의 제품의 비중, 매출 비중이 구다이 글로벌에. 네, 그 이 구다이 글로벌의 발음 좀 어렵죠. 네. 네, 그 제품의 매출 비중이 한 30%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직접 이제 유통회사를 인수를 해서 본인이 유통을 하게 되게 된다 그러면 그게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향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미국 기업을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지를 보여준 거다 보니까 실리콘2가 지금 주가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악재가 좀 클 수도 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지금은 약간 손실 여부를 좀 떠나서 최소한 절반 이상 혹은 약간 정리를 하고 나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루머가 아니라 그쵸. 거의 지금 인수를 확정한 걸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매출에 좀 상당히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실리콘2의 주력 매출이 구다이 글로벌 브랜드의 조선미녀라는 건가 봐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선미녀, 이제 뭐 구다이 글로벌이 미국 유통사를 인수해서 별도로 유통한다고 하니까 실리콘2는 아무래도 실적 데미지를 받겠다라는 있겠죠. 거죠. 그러면은 일단 비중은 예, 이거는 조금 매도. 예, 매도를 하고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현실적으로는 된다. 어쩔 수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2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시장 시그널과 기업 코스닥 부분이었고요. 유스타 유창희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